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하나를 공유해볼까 한다. 몇 년 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고 서울로 올라왔다. 회사는 꽤 괜찮았지만 서울 생활은 익숙하지 않았다. 우선 내가 얻은 원룸은 굉장히 오래된 빌라였다. 높은 건물도 아니고 주변 환경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늦은 밤에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처음에는 그냥 낡은 건물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과 함께 소리의 빈도와 강도가 기이하게 느껴졌다. 소음은 언제나 새벽 2시경에 시작됐다. 처음엔 벽을 긁는 소리, 그 다음엔 마치 뭔가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로 변했다.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적응이 되지 않았다. 결국 잠도 설치게 됐고 업무 효율도 떨어졌다.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집주인은 무심하게 옛날 건물이라 그래요라고 답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마침내 그 원인을 찾고자 결심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불을 끄고 조용히 소리의 방향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며 거실 벽 쪽에서 들려왔다. 핸드폰의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벽을 비춰보았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벽지 끝자락이 살짝 들려있는 걸 발견했다. 미세하게 들린 벽지를 따라가다 보니 벽지 뒤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구멍 안에 손가락을 넣자 벽 안쪽에서 시원하게 터지는 소리와 함께 벽지가 넓게 찢어졌다. 구멍을 넓히자마자 난경악을 금치 못했다. 벽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방은 누군가의 소지품과 함께 절반쯤 썩은 음식과 함께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방 한가운데에는 말라붙은 피와 함께 묶인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시신 주위로 깨진 유리 조각, 낙서, 끔찍한 신체의 장기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충격을 받은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오랜 실종된 여학생이 그곳에서 발견됐다. 그녀는 몇 년 전 그 빌라에 살던 대학생이었으며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에게 납치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방에는 납치범이 만들어둔 비밀방이 있었고 거기에 가짜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난 그 빌라를 빠르게 떠났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도 새벽이 되면 종종 그때의 소리가 귀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 여성의 비명과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서울의 밤 하늘을 보면 그때 느꼈던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다.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경험으로 남아있다. 서울이란 거대한 도시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지만 바로 옆 이웃이 어떤 무서운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법이다. 이 공포썰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도 난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손끝이 떨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주변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그 어둠 속에 어떤 공포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법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해 여름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었다. 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묵기로 한 곳은 친구의 할머니 댁이었는데 그곳은 오래된 한옥집으로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 일행은 다 같이 마당에 모여 앉아 바베큐 파티를 즐겼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시골이 청량한 바람이 우리를 감싸주었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 친구들은 마을 인근 숲속에 있는 너와 나의 힐이라는 이름의 언덕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조금 피곤했지만 모두가 가겠다고 하니 따라 나서기로 했다. 너와 나의 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다. 한때 사랑하는 연인이 그곳에서 손을 맞잡고 소원을 빌면 꼭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언덕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랜턴을 들고 숲길을 따라 언덕으로 향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울창한 숲은 우리를 에워쌌다. 나무 사이로 불빛이 아른거리며 괴상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도착한 언덕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다. 너와 나무라고 불리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손을 마주 잡고 소원을 빌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은 채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쯤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우리 모두 긴장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듯한, 동시에 끊임없이 단말말을 외치는 이상한 소리였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숲을 빠져나왔을 때에는 우리의 손발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계속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 이후로도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다. 불가사의한 휘파람 소리, 낮고 거친 숨소리 등은 우리의 신경을 마구 자극했다. 친구의 할머니는 우리에게 그 숲에서 절대 다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명확해졌다. 그 소리는 분명히 우리 방에서 들렸다. 불을 켜서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창가가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음 날 아침 친구의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언덕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랜턴과 손전등을 들고 다시 언덕으로 향했다. 언덕에 도착한 우리는 너와 나무 앞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그때 이번에는 정말로 명확히 들렸다. 나지막한 여인의 목소리, 슬픔에 빠진 듯한 노래.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우물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 듯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우물 안을 비춰보았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균형을 잃고 우물 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모두가 당황해 그를 끌어올렸지만 그 순간 우물 속에서 정말로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헐떡이는 얼굴, 그리고 손짓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우물 속을 촬영하였고 그 결과 놀랍게도 우물 안에는 빈 공간과 함께 희미한 형체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돌아왔고 그 이후로 일행은 그날 밤 우물에서 보았던 장면을 잊지 못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그 우물은 50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사라진 소녀를 찾기 위한 수많은 수색이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죄책감에 마을을 떠났고 그날 이후로 그 우물은 저주받은 곳으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이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다시는 너와 나의 힐로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여름밤의 공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지금도 가끔씩 그 소녀의 노래 가기가에 스며드는 것만 같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마을과 연락을 끊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씩 꿈속에 나타나는 그 소녀의 모습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여름이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꼭 다시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남아있기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여름밤의 공포는 친구들과 나의 영혼 속에 영원히 깊이 새겨졌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와 나의 hil을 찾아가려 하는 생각은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곳은 오래된 사랑의 전설 속에 숨겨진 비극과 공포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소녀는 지금도 그 우물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 몇 명과 여행을 떠났던 한 가을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의 사건은 지금도 내 정신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 때로는 악몽 속에서 나를 괴롭힌다. 우리 그룹은 대학교 2년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다. 영수, 지민, 혜진, 그리고 나, 네 명의 친구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산속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고 그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한적한 산속의 작은 펜션을 예약해 두었다. 펜션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차량 소리도 인적도 거의 없었다. 주변은 무성한 나무들과 깜깜한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 주를 보내기로 하고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바베큐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 불이 피어오르고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가 감돌 때 지민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러분, 방금 들었어?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모두 지민의 말을 무시했다. 술도 몇 잔 마신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 정말로 멀리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펜션 주변을 돌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참을 찾다가 지쳐 돌아온 우리는 울음소리가 펜션 안에서 나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곧바로 펜션 안으로 들어갔고 소리는 즉시 멈췄다. 우리 4명은 초조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지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때 벽 속에서 낮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혜진은 기겁을 하며 통곡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셋도 공포에 질려 몸을 떨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밤 경계심을 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보냈다.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한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심을 덜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몸을 추스르고 펜션 주인에게 이 일을 알리기로 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은 그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우리가 지나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때 영수가 펜션 주변을 다시 한번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조금씩 펜션에서 멀어지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위태로워 보이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찬 폐허였다. 그런데 바닥모칠한 판자를 걷어내자 오래된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가 나타났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우리는 명은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다. 지하실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깊은 공간이었다. 희미한 빛에 의지의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기구들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오래된 철창이 있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흔적이라도 남겨진 것처럼 보였다. 소리를 내지 말자고 굳게 다짐하며 우리는 철창에 가까이 다가갔다. 철창 너머에는 누군가의 낡은 일기가 놓여 있었다. 그 일기장을 펼쳐보니 기초적인 문구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 나는 여기서 갇혀있다. 나를 누가 꺼내줄까? 너무 무서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살려줘. 우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생각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 울음소리와 목소리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둘러 나와 그 오두막을 등지고 도망쳤다. 펜션으로 돌아와선 즉시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펜션 주인은 우리가 지하실에 들어갔음을 눈치챘는지 우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다행히도 결국 우리는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로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고 펜션 주변에서 들었던 희미한 목소리는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지금도 가끔 꿈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그 지하실을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하게 식는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공포는 때로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는 그저 환상이 아니며 그 저변에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